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장학 퀴즈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상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정신적, 물질적 문화 양식을 말합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이러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화유산 채널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2회 기장원에는 어떤 학생들이 도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2회에 도전하는 5명의 학생들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심석고등학교 다니는 이수환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오게 돼서 뿌듯하고 이왕 나온 김에 잘해보겠습니다. 서울 선유고등학교 다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평소부터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에 문화유산 장학 퀴즈 한다는 소식을 듣고 뜻깊은 경험을 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포고 2학년 민유주입니다. 평소 학예연구사가 꿈이어서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친구들한테 얘기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무고등학교 다니는 김유진입니다. 전 이번에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대회에 오게 되었는데 온 김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 세일고등학교에서 온 강경민이랍니다. 평소에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저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 문화유산 퀴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선 우리 부평 세일고등학교 강경민 학생은 문화유산 장학 퀴즈 출연을 통해서 이 역사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좀 탐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래 희망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저의 장래희망은 원래 작년까지는 그 역사 관련 교사였고 지금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라 해야 되나? 이게 좀 선생님들 여쭤보니까 차라리 좀 이 분야는 면적이 좁으니까 좀 더 다양한 곳으로 크게 넓힐 수 있는 좀 곳으로 가자 해서 일단 진로는 이제 국제 쪽으로 좀 가고 싶어서 국제 쪽을 잡고 있고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민효주 학생은 아까 꿈이 학예연구사라고 하셨던가요? 네. 예, 학예연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학예연구사는 쉽게 말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랑 비슷한 건데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박물관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거나 아니면은 문화유산을 후대에도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심석고등학교 이수환 학생. 네. 꿈이 역사와 관련된 일이네요. 세계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세계사 중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실까요? 근대사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근대사 전반적으로 그냥 좋아해요. 근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민 학생은 역사 유적지 답사가 취미라고 들었습니다. 연천에 가면은 유엔군 화장터가 있어요. 예. 유엔군 화장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벽돌 벽하고 화장장 시설 굴뚝하고 있는데 섬찟한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거창 양민학살 장소가 있는데 한 바위에 이제 뭐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 총알자국을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유진 학생은 아까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혹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뭐 역사 관련된 걸 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 점을 아시고 저한테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5분의 출연한 학생들과 얼마나 그 역사와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봤는데요. 자, 본격적인 퀴즈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퀴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문제판의 숫자를 선택하면 7개의 카테고리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35개의 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맞히면 각 단계에 따라 10점에서 50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정답을 말할 기회는 버즈를 먼저 누른 학생에게 주어지며 틀릴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다음 문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본 문제에 앞서서 문제를 먼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 선택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고향 행주산성은 흙을 이용해 쌓은 토축산성으로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일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행주대첩에서 대승을 이끈 장군은 누구일까요? 1. 권율 장군. 강경민 학생? 1. 권율 장군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강경민 학생이 문제 선택 퀴즈에서 정답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10점을 먼저 획득하고 본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민 학생이 이 문제판에서 문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7번. 7번을 골라주셨네요. 명승 1단계.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인왕산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입니다. 비가 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해 그 느낌을 잘 표현한 이 그림은 정선의 유작 중 크기가 가장 큰 그림으로 그의 화법이 잘 나타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강경민 학생. 정선필 인왕제색도입니다. 정선필 인왕제색도. 네. 정답입니다. 네. 자, 명승 1단계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강경민 학생이 맞춰주셨으니까요. 다음 문제도 선택해 주시죠. 1번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1단계. 이것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인물이나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로 분장해 음악에 맞춰 말하고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 전기까지 각 지방에서 행해지던 놀이로 황해도의 봉산과 강령, 은율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승민 학생. 탈춤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승민 학생이 두 번째 문제 1단계 탈춤 정답 맞히셨습니다. 거침없는 행동과 재미있는 말솜씨로 양반에 대한 풍자와 파괴승에 대한 풍자 등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하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3단계. 보고 계신 사진은 태조 이성계가 왕제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자, 문제가 아주 짧게 나갔는데요. 민효주 학생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 다시 한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에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 정답이 맞습니다. 네, 맞춰주셨습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란 하늘의 형상을 구역별로 나눠서 순서대로 배열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돌에 새겨진 어떤 조선의 하늘을 물론 아직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조선의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13번 선택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2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한 햇볕을 막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여름철 필수품이었습니다. 또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하는 기능도 있어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는 이것이 필수품이었다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장인을 가리켜 염장이라고 부릅니다. 대나무, 갈대, 벼룩, 달풀 등으로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죽부인, 2번 돗자리, 3번 합죽선, 4번 발. 김유진 학생 4번 발입니다. 정답입니다. 발은 가마의 문을 가리는 발에서부터 집의 문을 가리는 발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졌는데요. 발을 엮는 데에는 보통 10,000번 이상의 손길이 가야 할 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창문 햇빛 가리개, 블라인더 이런 것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유진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진 학생이 선택해 주실까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선택하셨습니다. 유형문화재 2단계.
대구 신무동에 있는 구룡사에는 큰 바위 위에 새겨진 이것 불자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는 바위에 새겨진 불상들이 있는데요. 서산 용현리의 이건 열애삼 존상, 영암 월출산의 이건 열애 좌상 등 강경민 학생? 석조 열애. 아닙니다. 이승민 학생.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마에 맞춰 주셨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 선택하실 건데 정말 박빙입니다. 지금 막상막하거든요. 예, 아직 뭐 초반이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실력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 문제 선택해 주십시오. 9번 하겠습니다. 9번 선택해 주셨네요. 유형문화재 3단계 지리산 반야봉에 위치한 칠불사에는 고려온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한번 불을 떼면 상하온돌과 병명까지. 강경민 학생 아자방이. 정답입니다. 네, 모서리 높은 곳에서는 이 스님들이 좌선을 하고 중앙에 낮은 곳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 불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방의 모양이 한자 아와 닮아 있다고 해서 아자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민족의 어떤 온돌 문화 역사를 간직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경민 학생이 이번 문제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17번 하겠습니다. 17번. 무형문화재 4단계 들으시는 이 음악은 시조시의 곡을 붙여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입니다. 김유진 학생 가곡입니다. 정답입니다. 조선의 지식 상류층에서 애창된 가곡은 시조, 가사와 함께 정가라고 해 판소리나 민요처럼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구전되는 속가와 예술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가곡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김유진 학생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정답이 확신이 왔어요? 그 곡을 붙인다는 부분에서 확신이 났습니다. 예. 잘 풀어주셨습니다. 자, 김유진 학생이 다음 문제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8번으로 하겠습니다. 8번. 천연기념물 3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우리 민화에 많이 등장하는 이 동물은 전국 하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파충류입니다. 진한 갈색의 등딱지가 특징인 이 동물은 산림 감소와 하천의 오염, 외류종의 확산으로 인해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장수풍뎅이, 2번 참개, 3번 남생이. 강경민 학생 3번 남생이입니다. 3번 남생이 맞습니다. 자, 남생이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기도 한데요. 몸보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남의 귀돼서 개체수의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자, 강경민 학생 초반부터 굉장히 실력 발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느낌 어떻습니까? 너무 나대는 게 아닐까 하는. 너무 나댄다고요? 실력 발휘하는 퀴즈 대결입니다. 잘 풀고 있습니다. 자, 강경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3단계 밀양에서는 음력 7월 15일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하루 휴가를 넣어 이승민 학생 밀양 백중놀이요. 밀양 백중놀이 네. 정답입니다. 자, 7월 15일은 백중날로 머슴날이라고 하는데요. 밀양에서는 지주들이 준비해주는 술과 음식을 일컫는 꼼배기 참을 먹으며 논다고 해서 백중놀이를 꼼배기 참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잘 푸셨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3번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셨습니다. 유형문화재 1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것은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식 이후 구입해 간직했던 것으로 거사를 위해 홍구공원으로 떠나는 날 아침 김구 선생의 것과 맞바꾼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품인 동시에 김구 선생의 유품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경, 2번 회중시계. 자, 강경민 학생 2번 백범김구 회종식입니다. 회중시계, 네. 2번 회중시계 정답입니다. 자,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가 남긴 이 회중시계를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당당하고 또 의연하게 맞섰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단계 문제여서 10점 더 획득하셔서 90점 얻었습니다. 자, 강경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5번 하겠습니다. 인물 5단계. 논산 도남서원은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린 이후에도 보존이 된 서원으로 지방의 교육을 담당했던 역사와 전통에 살아있는 곳입니다. 자, 이승민 학생 김장생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잘 맞춰주셨어요.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자 예학 사상가인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이의 제자이자 우암 송시열의 스승이었습니다. 예. 중간 그 결과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수환 학생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학생 110점으로 현재 1위이고요. 자, 그리고 강경민 학생이 90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학생 60점 획득했고요. 민효주 학생 현재 30점입니다. 자,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끝까지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선택해 주셨어요. 명승 3단계. 경기도 포천에 있는 멍우리 협곡은 한국의 네, 문제를 아주 짧게 듣고 바로 버저를 눌러주신 김유진 학생 정답은? 포천 한탄강 몽울이었고 정답입니다. 예, 한탄강. 멍우리 협곡은 예로부터 술 먹고 가지 마라 할 정도로 지형이 험했다고 하는데요. 조심하지 않고 넘어지면 몸에 멍이 생긴다는 뜻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김유진 학생 다음 문제 바로 선택해 주십시오. 18번 문제를. 네, 18번 문제입니다. 무형문화재 5단계. 보고 계시는 것은 장석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장석은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하는 경칩이나 문고리. 자, 김유진 학생 두석장. 정답입니다. 예, 우리 김유진 학생이 이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단숨에 지금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140점을 획득하셨네요.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2번 하겠습니다. 12번. 명승 5단계.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가 머물며 어부사시사를 포함해 많은 시문을 남긴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 낙서제를 짓고 연못을 파 곡수당을 세우고 건너 산중턱에 작은 동천석실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계곡에는 연못을 만들어 이 정자를 세웠습니다.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해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 정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해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 정자의 이름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자, 5초가 모두 다 지났습니다. 정답은 세연정이었습니다. 세연정 앞에는 산에서 내려온 개울물을 둑으로 막아 만든 연못 세연지가 있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책도 읽고 또 뱃놀이를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5분의 학생 모두 다 맞춰주시지 못하셔서 다음 문제는 제가 직접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선택하겠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1단계. 이것은 임금이나 왕족이 전란시 머물거나 휴양이나 선조예능을 방문할 때 머물던 별궁을 말합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 온양온천 등 여러 곳에 이것이 있지만
화성에 있는 이것이 민효주 학생 행궁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번 정답은 민효주 학생이 맞춰주셨네요. 자, 민효주 학생이 다음 문제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16번 하겠습니다. 16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단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 동구릉에는 총 9개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동구릉의 시작은 바로 조선의 일대왕 태조의 무덤인 이능이 들어서면서부터였는데요. 나라를 세운 왕의 무덤이란 뜻을 가진 이 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승민 학생. 건릉입니다. 다시 한번요. 건릉이요. 아닙니다. 민효주 학생. 건유릉? 크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건류릉? 건류릉. 아닙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5초가 지났습니다. 정답은 건원릉이었습니다. 동구릉이란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란 뜻인데요. 왕의 능이 생길 때마다 동오릉, 동칠릉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동구릉이 된 것은 철종 6년 추존 문조익 황제와 신정익 황후 조씨의 능인 수릉이 자리하면서 동구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28번 선택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5단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것을 보고 한반도 분단을 돌 위에 세워놓은 듯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948년 8월 북한이 착공한 이것은 휴전 후 남한이 완공해 좌우의 구조와 강경민 학생, 철원 승일교입니다. 철원 승일교. 승일교 정답입니다. 네. 북한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한 승일교는 한국전쟁 반발로 중단됐다가 휴전을 통해서 남한 땅이 되면서 착공 10년 후인 1958년 12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다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철원 승일교 정답이었습니다. 자, 강경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22번 하겠습니다. 22번 선택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2단계 제주의 영주 12경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한겨울 쌓인 눈이 여름철까지 남아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순상화산의 원정이 잘 보존돼 있어 학술 가치가 큰 이곳은 이승민 학생, 제주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제주 한라산 백록담. 백록담 정답입니다. 자,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 백록이 많이 돌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승민 학생이 이번 천연기념물 2단계 20점을 획득하면서 지금 역전하셨어요. 150점으로. 예. 자, 앞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아주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25번 하겠습니다. 25번 선택하셨어요. 유형문화재 4단계 독특한 재료로 만드는 이것은 예로부터 명성이 높은 한국의 전통활입니다. 이름 그대로 김유진 학생 각궁. 정답 각궁. 각궁 맞습니다. 네, 김유진 학생이 정답 각궁을 맞춰서 4단계 40점을 획득하셔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궁이 언제부터 널리 보급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태조 이성계의 유물로 각궁이 보관되어 있었고 경국대전의 기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그 꾸밈새가 정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유진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4번. 24번 선택하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5단계 조선시대에 세워진 이 묘비에는 당시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강경민 학생 서울 이윤탁 한글 영비입니다. 서울 이윤탁 한글 영비. 한글 영비 정답 확실합니까? 저를 믿겠습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네.
이 한글 영비는 짧은 문장이지만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문장으로 당시 한글이 한문 번역 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전달하는 도구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죠. 당시 언어를 잘 반영해 쓰여 있어서 당시 국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경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21번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국보 보물 사적 2단계. 이것은 임금이 이름을 지어 새긴 편액을 내린 서원으로 이 서원이 되면 와, 동시에 여러분이 누르셨는데 강경민 학생이 빨랐습니다. 영주 소수서원. 아닙니다. 김유진 학생? 논산 도남서원. 아닙니다. 자, 이승민 학생? 사액서원입니다. 사액서원. 예. 정답입니다. 자, 편액을 내릴 때 이 편액이라는 거는 건물의 문 위 이마 부분에 써놓은 글씨로서 그 건물의 이름과 성격, 품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편액을 내릴 때 서적, 토지, 노비 등도 동시에 하사했다고 합니다. 소수서원은 흥선대원군이 전국적으로 서원을 철폐할 때도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정말 박빙입니다. 지금 이승민 학생이 170점, 김유진 학생이 180점, 그리고 강경민 학생이 190점으로 지금 10점 차씩 나고 있는데요. 아직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점수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승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30번 하겠습니다. 30번. 천연기념물 1단계. 무지개와 같은 7가지 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김유진 학생 팔색조. 팔색조. 정답이 맞습니다. 자, 팔색조는 멸종 위기에 있는 진귀한 여름새로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번식지인 거제도 학동리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 맞춰주셨네요. 자, 김유진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29번. 29번입니다. 천연기념물 4단계. 1970년 초 경주 황남대총 발굴 작업 시 출토된 말 한 장에는 수천 마리의 이 곤충이 장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왕실에서는 이 곤충을 주로 장신구에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 중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김유진 학생 비단벌레. 정답입니다. 네. 김유진 학생은 어디 부분에서 지금 답을 확신하신 거예요? 1970년 초에 예. 그 뭐 경주 쪽에서 이제 비단벌레 장식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천연기념물이라 하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번 문제 4단계라서 40점짜리입니다. 40점을 획득하셔서 지금 현재 김유진 학생 23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김유진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6번. 26번입니다. 국보, 보물, 사적 4단계. 양산 통도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큰 절입니다. 강경민 학생 양산 통도자 대웅전 및 금강계단. 정답입니다. 4단계 4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처음 지어졌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조선 인조 때 다시 중건했다고 합니다. 강경민 학생이 금강계단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김유진 학생과 강경민 학생 230점으로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민효주 학생. 네? 예, 전반부의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모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셨나요? 다들 너무 빨라가지고. 예, 우리 이수환 학생, 예, 한번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멘트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실까요? 이수환 화이팅! 기대도 안 했다! 네.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만으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강경민 학생이 이번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9번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명승 4단계 선배 출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조수진입니다. 저는 1988년, 1989년 두 차례 걸쳐서 장학 퀴즈에 출연했었는데요. 당시에 패총, 조개 무덤에 관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내드릴 문제는 우리나라 명승지에 관한 4단계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이 무엇인지 맞춰보십시오. 이곳은 단종이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갔던 곳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는 험준한 육육봉의 암벽이 솟아있어 마치 육지 속의 섬과 같은 이곳을 단종은 육지고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연경관이 뛰어난 명승지로서 천연기념물인 관음송을 비롯해 노산대, 망향탑 등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김유진 학생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영월 청령포. 영월 청령포. 청령포. 네. 정답입니다. 예. 자, 장학 퀴즈 출신 선배인 조수진 의원이 직접 내준 문제였습니다. 정답 영월 청령포. 자, 4단계 40점 획득을 하셨네요. 김효진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27번. 27번입니다. 인물 3단계 괴산 화양구곡은 속리산 국립공원 내 화양천을 자, 괴산 화양구곡까지 들었습니다. 자, 김유진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정답은요? 송시열. 정답입니다. 자, 우리 김유진 학생이 이어서 다음 문제를 계속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20번. 20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인물 1단계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자, 하나. 이번에는 민효주 학생이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신동엽 시인. 정답입니다. 자, 조금 전에 초반만 들으셨는데요. 신동엽 시인의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의 일부분을 들려드렸던 겁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부여 신동엽 가옥터는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살았던 집의 터로 현재 이곳에는 유족과 문인들에 의해 복원된 가옥이 기념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자, 민효주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33번 하겠습니다. 3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인물 4단계 보고 계신 이 가옥은 일제 강점기 전국 최대 농장주였던 구마모토가 건립한 것으로 가을 수확기가 되면 그가 일본에서 건너와 머물던 별장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농장 일꾼들의 건강을 돌보던 이 인물은 광복 후에도 이 집에 머물며 농촌 진료 활동을 펼쳤는데요. 예, 김유진 학생, 이영춘. 이영춘. 네. 정답이 맞습니다. 이영춘 말했는데. 군산에 있는 이 이영춘 가옥은 건립 당시 총독부 관저에 버금갈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농장주들이 수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알 수 있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자, 김유진 학생이 이영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34번. 34번입니다. 명승 2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주상절리가 발달한 해안 절벽에서 수직으로 물줄기가 떨어져 제주 남쪽 바다로 떨어지는 이 폭포는 서귀포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전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운계폭포, 2번 박연폭포, 3번 미인폭포. 강경민 학생? 4번 정방폭포. 아닙니다. 문제 계속 들려주세요. 4번 제인폭포, 5번 정방폭포. 김유진 학생? 5번 정방폭포. 5번 정방폭포. 정답입니다. 예, 우리 강경민 학생 너무 아쉽습니다. 4번까지만 이겨야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를 끝까지 듣고 답을 주셔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 진시황의 사자인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바위에 서불과차라는 4글자를 새기고 돌아갔다는 데서 서귀포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명승 2단계 정답은 정방폭포 5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유진 학생이 360점을 획득하면서 꾸준히 지금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강경민 학생이 230점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민 학생, 그 다음으로 170점, 그 다음 민효주 학생 50점, 그리고 이수환 학생 순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3문제 남았습니다. 자, 김유진 학생 문제 선택해 주세요. 35번. 35번. 천연기념물 5단계. 북태평양에서만 분포하는 이 고래는 해안가에 가깝게 사는 고래로 자, 이수환 학생 귀신고래. 귀신고래 정답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제가 다 막 가슴을 쓸어내린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5단계 문제라서 50점 획득하셨습니다. 귀신고래, 쇠고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나타나는 귀신고래의 무리는 겨울에 번식하고 여름에는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로 이동하는데요. 울산에서는 귀신고래 이동 경로인 울산 귀신고래 회유 해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귀신고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수환 학생은 어느 부분에서 정답을 이거는 귀신고래구나 하고 하셨어요? 고래가 나올 만한 게 귀신고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회유해면 그 하나밖에 없어서 예, 그랬죠.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수환 학생께서 문제 선택해 주세요. 23번이요. 23번. 인물 2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인물은 임진왜란 때 각종 무기를 제조하고 군비확충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안동 병상서원은 글씨와 문장, 덕행으로 유명한 이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상황을 기록한 징비록을 저술하기도 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유성룡, 김유진 학생 1번 유성룡. 정답입니다. 유성룡, 징비록은 난중일기와 함께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답은 유성룡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 책상에 지금 마지막 문제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여러분들과 인터뷰할 시간도 없이 이 기운을 막 몰아쳐서 지금 문제를 풀어왔는데요. 오늘 그 민효주 학생은 나오실 때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응원을 주셨을 텐데 뭐라고 해준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우승하면 사달라고. 우승하면 상금 받으니까 나 좋은 데 데려가서 밥 사달라. 네, 그 약속하셨어요. 네. 네. 김유진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추천 받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각오를 다지고 나오셨던가요? 한번 해보겠다고 해봤어요. 한번 해보겠다. 네. 잘 해보겠다. 네. 선생님이 꼭 기장원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건 아마 거기까지는 말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냐만 해주셔가지고. 네, 담백하게 말씀 주셨는데 잘 지금 풀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추천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추천 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데 이제 오게 되었는데 쌤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 올 것 같지 않았었는데 쌤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승민 학생은 초반에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반부에 아쉽게 느껴지네요.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천연기념물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까? 예. 네, 네. 자, 이수환 학생
그래도 한 문제 맞춰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게요. 하나도 못 맞추고 갈 뻔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이수환 학생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유진 학생 마지막 번호 선택해 주세요. 31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단계. 이것은 북한산성과 함께 이승민 학생 남한산성. 정답입니다. 자,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대별 축성술의 발달이 잘 나타나 있는 좋은 자료로 인정을 받아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점수를 좀 확인해 볼게요. 김유진 학생이 380점으로 기장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경민 학생 230점으로 2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승민 학생 180점, 그리고 민효주 학생, 이수환 학생은 50점 동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문화유산 장학 퀴즈 2회 기장원은 풍무고 김유진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김유진 학생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 예선 통과한 것도 진짜 믿기지 않았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우승까지 할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하게 돼서 진짜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유진 학생은 이제 4주 뒤에 있을 왕중왕전에서 1회, 3회 그리고 4회 기장원들과 함께 또 총장원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2회는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지만 이제 왕중왕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각오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왕중왕전에 나오는 분들이 다들 진짜 잘하셔가지고 올라오신 걸 텐데 저도 그만큼 각오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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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민 학생은 정말 우리 김유진 학생이랑 박빙승부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펼쳐오셨잖아요. 네. 지금 소감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신가요? 너무 실수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민효주 학생, 그리고 원래 꿈이 학예연구사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오늘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꿈을 좀 더 확실했다거나 좀 한 발짝 더 다가갔다거나 어떤 그런 느낌 좀 받으셨나요? 네. 배우면 이게 타면서 모르는 문제 같은 것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민 학생은 사실 처음부터 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볼 때는 뭔가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에너지로 이어가겠구나 해서 초반에 아주 기색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자, 오늘 문화유산 장학 퀴즈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기세가 꺾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중과부적이다. 점수가 많아버리니까 확 기세가 꺾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수환 학생. 긴장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 될까 저도 응원을 했거든요. 오늘 문화유산 장학 퀴즈 이렇게 출연하시고 또 이렇게 결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 기분, 지금 마지막 이렇게 인사까지 나누게 됐을 때 소감 한 말씀. 마지막 인사까지 나누게 돼서 전 너무 좋죠. 하마터면 빵점으로 집어갈 뻔했잖아요. 50점이나 맞았어요. 50점이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나올 때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좋은 경험 쌓으면 되지. 한 문제만 맞추면 되지. 말 그대로 했어요. 좋은 경험 가지고 한 문제 맞히고 왔어요. 이제 입이 풀리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실력 발휘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유진 학생은 이제 왕중왕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3회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